공부하는 개미의 주식 사냥 일지. 안녕하세요. 사냥개미입니다. 자, 오늘은 반도체 열차가 곧 출발하는 5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려봅니다. 종목 관련 영상도 이어서 업로드할 예정인데요. 자료조사나 공부하는 시간이 좀 걸려서 일단 커뮤니티 글에 주목할 만한 주식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5가지 이유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수출의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 흐름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좌측에 있는 자료는 코시스에서 반도체 수출 현황 탭에 가면 볼 수 있는 통계 자료인데요. 2023년 5월 반도체 수출액은 약 70억 5천만 달러였습니다. 참고로 이 표는 달러를 기준으로 표시가 돼요. 전월 대비 16.6%가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 코시스 자료에는 6월 반도체 수출액이 나오지 않아서 좀 찾아보다가 오른쪽에 보이는 유안타 증권 애널리스트 리포트에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부분을 찾았습니다. 보시면 6월 반도체 수출액은 86억 달러, 전월 대비 21% 증가한 수치라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5월, 6월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상당히 유의미한 수출액 증가 추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디램 현물 가격의 반등 신호입니다. 아직은 간헐적입니다만 그래도 유의미해서 말씀드려요. 자, 해당 표는 디램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공개하는 디램 현물 가격 표입니다. 보시면 맨 위에 DDR5가 있고 그 밑에 DDR4들이 있죠. 가장 최근에 나온 게 DDR5인데요. DDR4에 비해서 대역 폭이 약 1.87배 증가했고 입출력 속도도 최대 2배, 전력도 1.2V에서 1.1V로 낮아져서 전력 소모도 DDR4에 비해 축소된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시장 점유율이 과반 이상으로 올라가기에는 한 3년 정도 더 있어야 하는 부분일 것 같고요. 실제로 DDR3에서 DDR4로 전환이 될 때도 첫 해였던 2014년에는 전환율이 3%에 불과했고 2017년이 되어서야 58%로 과반 이상 DDR4로 전환이 되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현재로서는 더 중요한 것은 DDR4입니다. 자, 여기 보이는 DDR4 16GB D램 가격을 보시면 현재 상승하고 있는 흐름 볼 수 있죠. 결국 D램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공급사가 우위를 점하는 시장으로 점점 넘어간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헐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타나더라도 꼭 주목을 해 보아야 하는 포인트입니다. 지속적으로 가격 추이 모니터링해서 여러분들께도 커뮤니티 글로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는 재고자산 회전율이 저점을 통과하는 것을 곧 기대해 볼 수 있겠다는 점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SK 하이닉스 주가와 재고자산 회전율 간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재고자산 회전율을 분기 단위로 보면 2023년 1분기까지는 계속 회전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재고자산 회전율이다라는 것은 기업이 만들어 놓은 제품을 얼마나 빨리 소진하는지를 나타내는 거고요. 4분기 누적 매출 원가를 기말에 있는 재고자산으로 나눈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모가 기말 재고자산이므로 재고자산이 계속 쌓이게 되면 회전율은 점점 작아지겠죠. 반대로 재고자산이 줄어들게 되면 회전율은 점점 높아지겠죠. 자, 지금 SK 하이닉스의 재고자산 회전율은 23년 1분기까지는 재고 회전율이 별로 계속 좋지 않아졌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회사가 재고 부담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재고가 가장 쌓였을 때 우리는 어떤 뉴스를 봤죠? 메모리 반도체 3사, 즉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감산 발표를 봤었습니다.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작년 하반기에 먼저 감산에 돌입을 했고요. 올 4월 초에 삼성전자가 가장 늦게 메모리 감산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3사 모두 적극적인 재고 줄이기에 돌입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직은 여기 보이는 그래프에서 올해 2분기 회전율이 점으로 찍히진 않았습니다만 2분기, 3분기로 넘어갈수록 해당 재고자산 회전율이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고 그 말인즉슨 재고자산 회전율과 상관관계가 높은 SK 하이닉스의 주가도 올라갈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 7월 26일과 27일에 예정되어 있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을 기점으로 주식이 반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즐겨보는 KB증권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참고하여 드리는 말씀인데요. 최악의 시즌이 올해 1분기였습니다. 엄청난 적자가 났었죠. 자, 근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올 3월 이후로 쭉 올랐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러한 시점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최악의 실적 시즌을 거치고 주가는 상승했던. 자, 근데 지금은 오히려 조정을 받고 있는 시점이 됐습니다. 너무 올라서 투자자들도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죠. 자, 예전의 역사적인 주가 흐름을 살펴보시면 한동안 이렇게 조정을 거치면서 다음 분기 실적이 발표날 때를 기점으로 다시 주가가 상승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삼성전자보다는 빨간색 선으로 표시된 SK하이닉스의 변동폭이 크긴 하네요. 자, 역시 주식시장이나 그래프나 빨간 게 좋아요. 그쵸? 자, 결국 7월 26일, 27일에 양사의 컨퍼런스 콜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 기관 투자자들과 애널리스트들을 대상으로 SK하이닉스에서는 비공개 IR까지 진행을 하면서 HBM3에 대한 독점력을 과시하는 느낌입니다. 자, 어쨌든 7월 말 컨퍼런스 콜에서 2분기 경영 실적에 대한 언급이 있을 테고요. 그 시점을 지나면서, 즉, 이 다음 분기 실적 시즌, 요때를 지나면서 양사가 주가 조정을 끝내고 상승 흐름으로 다시 전환될 가능성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낮아지는 PER, 올라가는 EPS, 버텨주는 코스피입니다. 해당 그림을 보시면 20년 하반기에서 21년 상반기와 매우 비슷한 흐름이 현재 23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급격히 주가가 올라가면서 약간 과열이 됐던 밸류에이션, 즉 PER이 조정을 받으면서 내려오는데 검은색 선으로 표시된 코스피 지수는 낙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꽤 잘 버텨주는 모습이죠. PER 계산식은 이처럼 주가를 EPS로 나눠서 계산을 하죠. 자, 이렇게 막 치솟았던 PER이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가 강하게 버텨준다는 소리는 결국 EPS가 그만큼 잘 올라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밸류에이션 낙폭이 상쇄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해당 12개월 포워드 PER이 11포인트 초반에 근접을 했을 때 20년 하반기에도 그때부터 다시 주가가 반등하면서 코스피도 쭉 상승했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올 23년 하반기도 반도체 업체들의 AI GPU향 HBM3 수요가 폭증을 하고 전통적인 PC, 모바일 등의 디바이스,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서버 수요가 다시 올라와 주면서 디램 수요 회복까지 된다면 기업들의 실적이 컨센서스보다 잘 나와주면서 과거의 모습처럼 좋은 주가 흐름 하반기에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다섯 가지 포인트를 쭉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흥미로우실 만한 한 가지 포인트만 더 말씀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매력적인 ADR 구간에 진입해 있다는 것입니다. ADR이라는 것은 Advance Decline Ratio의 약자인데요. 제가 즐겨보는 보조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20거래일 동안의 상승 종목 누계를 하락 종목 누계로 나눈 백분율인데 증권시장 내에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의 힘의 크기를 가늠하는 지표로 사용이 됩니다. 75%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바닥권으로 보고요. 120%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과열권으로 봅니다. 자, 오늘의 코스피 ADR이 76.42로 마무리가 됐는데 가장 최근 7월 7일에 64.84를 찍고 현재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죠. 실제로 몇 가지 이렇게 바닥권, 과열권 시점에서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차트로 한번 살펴볼게요. 네, 10월 13일 ADR이 54.95일 때 10월 13일 이때죠. 코스피가 가장 저점을 찍고 그 이후로 쭉 반등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ADR이 138.84로 12월 1일 날 고점을 찍었는데요. 이때 우리 코스피를 보면 12월 1일 날 이때 고점을 찍고 또 쭉 하락하는 모습, ADR 지표와 상당히 유사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월 3일 65.27이었을 때, 요때죠. 코스피도 저점을 찍고 그 이후로 또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2월 2일 148.23일 때, 2월 2일이면 이때입니다. 이때 찍고 이렇게 낙폭은 크진 않았지만 하락하는 흐름으로 전환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몇 가지 포인트를 좀 봤는데 현재 이 지점이 64.84를 저점으로 찍고 지금 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겠죠. 여기서 80% 이상으로 또 올라가게 되면 상승 흐름으로 확실하게 전환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7월 7일이 저가가 2515까지 내려갔던 최근 들어서 저점이었던 구간이죠.
그 이후로 역시나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 코스피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ADR 지표를 이용을 해보시면 코스피 지수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과열이 어디냐, 바닥이 어디냐 이런 것을 예측할 때 상당히 유용하게 참고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100%라고 할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 매수 매도의 힘싸움을 가늠해 보기에는 좋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 가지 데이터들, 자료들을 보면 볼수록 올 하반기는 반도체가 이끌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집니다. 다만 경기 침체 이슈를 간과하지는 마시기 바랄게요. 금리가 아직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부실 채권도 많아질 수 있고 또 부정적인 재료로 급부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경착륙 확률보다는 연착륙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발표됐던 CPI, 소비자 물가지수도 컨센서스보다 낮게 나오면서 7월 연준의 금리 인상 1회는 확실하지만 이후에 9월에 있을 것이었던 인상은 뭐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다시 의견이 좀 분분해진 상황입니다. 원래는 7월 그리고 9월에 2회 연속으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라고 의견이 좁혀졌었거든요.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몰빵 투자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종목별로, 업종별로 어느 정도 분산을 꼭 하시고 종목을 매수하실 때도 꼭 한 4에서 5분할 이렇게 분할 매수로 계획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이 오를 때나 내릴 때나 손실을 크게 보지는 않으면서 잘 안전하게 투자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들은 제이오, 파크 시스템스라는 종목을 영상으로 기획해서 올려볼 예정입니다. 그럼 그 영상에서 또 뵐게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사냥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